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를 가르치고 있는 오브리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악보 없이 이렇게 노래를 진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레크레이션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악보 없이 이 곡을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마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를 오래 치셔도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훈련하면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코드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숫자로 도수로 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1도 C키로 따지면 그 다음에 F 4도 그 다음에 G 5도 그래서 1, 4, 5, 1 이런 식으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1도 그 다음에 5도 그 다음에 6도, 4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저는 이제 오브리의 즉흥으로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김광석님의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를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C키로 따졌을 때 C 코드, G 코드, 그 다음에 A 마이너, F, C로 이렇게 돌아오는 타입이에요. 그럼 보면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 요런 진행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통기타 이렇게 막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1도, C, 쟤는 하루 5도, 종일 6도 갖고, B가 F니까 4도, 였어. 그러니까 1도 이렇게 해서 1, 5, 6, 4 이렇게 하라고 외우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코드 진행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해서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C, D 마이너, E 마이너, A 마이너. 비가 내렸어. 그러니까 1도죠. 그 다음에 2도, 3도, 6도, 2도, D 마이너, 또 5도, 또 1도.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코드 한 마디에 또 두 개가 들어가면 1, 2, 3, 6, 뭐라고 하죠? 2, 5, 1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외워지지도 않아. 무슨 전화번호도 요즘 못 외우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외웁니까? 그죠?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이거는 이제 1도 메이저 7, 이제 4도 다시 1도로 가죠. 아예 틀을 바꿔서 예를 들면 다 양보한다 치더라도 보세요. 1도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이렇게 가면 또 C가 아니고 A 마이너로 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우울하게. 그러면 1, 5, 6, 4, 1이 아니고 1, 5, 6, 4, 6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다 어울려요. 어떤 것이든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코드. 근데 이제 숫자로 외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일단은 이 코드의 도수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5, 6, 4, 뭐 1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이 경우의 수가 지금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안 외워져요.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외울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안 돼요. 한 뭐 많이 외워봤자 뭐 진짜 천재 치면 한 10명, 10개 정도 패턴 외울까? 근데 그 10개 패턴으로는요, 모든 곡을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법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코드는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가변성이 높아요. 아까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했잖아요. 그럼 1도, 5도, 6도였는데 나는 그냥 1도로 쭉 가고 싶어. 어제는 하루 종일 계속 1도로 갔죠. 비가 1141이라는 거죠. 그럼 같은 노래를 가지고 숫자가 1141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56, 뭐 41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 숫자로 외운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코드는 이제 작곡을 하다 보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멜로디를 쓸 때요 코드가 2가지 3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코드를 보고 아니면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해져 있는 코드라기보다는 자기가 감각적으로 얼마든지 바꿔도 노래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F, A 마이너, F, C, G, A 마이너, 6도, 4도, C, 1도, 5도.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상관없죠. 간단한 곡은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뭐 계속 똑같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노래도 물론 있지만, 우리들이 이제 한국 노래는요 대부분 가사 위주의 노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공식을 이제 적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외국 곡에서는 되게 코드 위주로 딱딱 짜여져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뭐 가사를 끼워 넣고 음을 이렇게 맞추고 뭐 악기를 수를 점점 더 넓혀갔지만, 대부분 우리 국내 이제 가요라든지 노래는요 이 가사에 맞춰서 어떤 멜로디에 맞춰서 코드를 나중에 넣기 때문에 그걸 다 적용할 수도 없고, 또 문제는 뭐냐면 뭐 전주 다르고 후주 다르고 뭐 앞부분 있잖아요. 예. 뭐 사비 부분 다르고 코러스, 그러니까 후렴 부분 다 다르고 전주 부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 1625가 후렴엔 또 뭐 숫자가 또 달라지는데 또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하고 메이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메이저는 1, 5, 6, 뭐 4 이렇게 되겠지만, 이 마이너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라고 또 1 하고 또 5, 6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이게 메이저랑 마이너가 뒤죽박죽이 돼갖고 숫자가 헷갈려 버려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오브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뭐 경험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론 없이 감각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드는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토닉과 서브 도미넌트와 도미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뼈대가 이 세 개예요. 마이너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C 코드가 나오죠. 이게 토닉인 거죠. D 마이너하고 E 마이너 이 세 개 나오죠. 이거는
대리 코드인 거예요. 이게 어떤 뼈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이 특징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F가 나올 때는 뭐죠? 이게 서브 도미넌트 뼈대예요. 그리고 G 도미넌트 뼈대죠. 그 다음에 A 마이너가 대리 코드예요. 그래서 토닉의 대리 코드가 그죠? 2도, 3도하고 6도고 3도, 6도가 뭐죠? E 마이너, A 마이너잖아요.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가 D 마이너, 4도의 대리. 그리고 뭐 도미넌트는 여러분들 거의 쓰지 않으니까 뭐 7도 대리라고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토닉과 서브 도미넌트의 느낌과 토닉과 도미넌트의 느낌 속에서 예를 들어서 토닉이 계속 C 코드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E 마이너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도, 3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C를 계속 쳐도 되는데 E 마이너가 어떤 C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그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하고 있는 토닉에 예를 들어 C 코드 나오고 E 마이너 나오면 이거를 일종의 주어라고 생각해서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브 도미넌트가 나오면 이게 동사쯤 되겠구나 해서 서브 도미넌트를 또 같이 묶어야 돼요. F 나오고 이거를 좀 쪼개면 D 마이너로 한 번 더 쪼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좀 길어지는 거다. 도미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도미넌트를 당연히 도미넌트도 대리가 있겠죠. B 마이너 7 플랫 5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뒤에 그 도미넌트의 어떤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세 개를 보고 이 대리 코드가 각각의 토닉의 대리인지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의 대리인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큰 묶음으로 갈로를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보는 눈이 일단 먼저 있고 그것을 구분하면 크게 내가 계속 치고 어제는 하루 종일 계속 이거는 뭐죠? 여기까지가 일종의 토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렸어가 서브 도미넌트가 되고 서가 토닉이 되는 거예요. 토닉의 대리는 A 마이너를 써도 돼요. 비가 내렸어. 왜 이제 토닉의 대리인 6도 그리고 토닉의 대리인 3도가 왜 토닉의 어떤 일부분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숫자로 1, 5, 6, 3, 1, 3, 2, 5 이렇게 외우다가는요 인생 끝납니다. 물론 한두 개의 패턴을 제가 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 토닉,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를 크게 보시고 그 안에서 1도, 5도, 6도 이걸 구분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죠? 거기서 도미넌트의 대리인지 토닉의 대리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고 크게 볼 줄 알면 그걸 알고 치면 나중에 감각이 생겨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내가 도미넌트로 가야겠다라는 그 감각이 생기는데 그게 없으면 C로 갔다가 A 마이너로 가면요 상당히 1, 2, 3, 4, 5, 6 C, D 마이너, E 마이너, F, G, A 마이너 상당히 점프했는데 요런 개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C의 같은 가족인 A 마이너다라고 C의 연장선인 A 마이너다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먼 6도로 점프했다라고 밖에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 6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만 이제 생각하시던 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보면 좀 더 음악을 폭넓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또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리를 이제 코드를 몰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어떤 토닉과 서브 도미넌트를 크게 보고 거기 있는
대리를 구분해서 같은 놈들이구나. 그래서 크게 이렇게 갈로를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